안녕하세요. 늘 나 자신한테 부끄럽게 살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살고 있는 30대 여성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앓았고, 그로 인해 아직도 작은 후유증으로 살짝 다리를 저는 버릇을 가지고 있답니다. 남들이 봤을 땐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앓은지 전혀 모르고, 가끔 후유증으로 심한 날들에만 어디 안 좋냐 소리를 듣는 정도예요. 다행히 증상이 심한 환자들보다는 증상이 미비해서 전 이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부모님의 외동딸인 저는 그런 부모님에게 늘 걱정만 시키는 딸이었고, 지금까지도 언제나 부모님이 항상 제 걱정을 놓지 못하셨답니다.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이런 부모님의 걱정과 관심, 그리고 사랑이 당연했지만, 성인이 되고서부터는 무조건 제 앞길 제가 헤쳐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독립적으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이제는 독립된 개체로서 결혼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부모님도 항상 걱정인 제가 결혼을 한다고 하니 걱정을 많이 하셨긴 했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 이제 한시름 놓으신 것 같았어요.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끝났으면 좋았을 테지만 지금부터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펼쳐져요. 시어머니는 제가 몸이 조금 불편하다는 사실을 알고 처음부터 결혼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셨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 역시도 수긍을 많이 했던 부분이었죠. 정상적인 여자랑 살아도 이혼 한 해 만에 하는 세상인데 저 병자랑 어떻게 결혼을 한다는 거야? 참네. 엄마가 속이 문드러진다 아주. 네가 뭐가 모자라서 병자랑 결혼을 하려고 해? 꼭 그래야만 했어? 아무리 지금은 눈에 뵈는 게 없다지만. 아주 미비해요. 그리고 예전에 소아마비를 앓은 거고 지금은 거의 후유증도 없는 상태예요. 엄마도 보셨다시피 처음엔 모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허락해 주세요. 세상에 단점 없는 사람 없듯이 저 역시도 단점 투성인데 몸 조금 불편했다는 이유로 결혼 반대하는 건 말도 안 돼요. 유리민 진짜 그거 하나 빼면 장점 가득한 애인데 반대하지 말아주세요. 속상해서 그러지. 내가 어디 가서 병자 며느리 얻었다고 얘기해봐. 다들 뭐라고 수군대겠어? 넌 진짜 엄마 마음 모른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어떻게 키웠는데 뭐가 부족하다고? 에휴, 몰라. 네가 알아서 해. 후회해도 네 팔자 네가 꼬는 거니까.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지만 남편의 설득으로 인해 결국 결혼을 허락받았고 그렇게 부부가 되었어요. 사실 처음부터 쉽지 않을 결혼이라는 건 예상은 하고 있었고 아무래도 모든 부모님들이 그러하듯 조금이라도 불편한 며느리를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 것이라는 걸 저 역시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부모님들은 상견례 때부터 시부모님들에게 최대한 비위를 맞춰주려고 노력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를 미워하실까봐 애써 먼저 부모님께서 그렇게 굽히고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아니면 참 멋지게 살아가실 분들인데 괜히 부모님이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구나 라며 마음이 아팠죠. 인석이 보면 인물 참 훤칠하다 생각했는데 사돈 어른을 닮아서 이렇게 인물이 훤칠했군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그러게 우리 인석인 이렇게 하자 하나 없이 멀끔히 키도 크고 잘생기게 나왔는데 유리민젠 왜 저 모양인지 사실 좀 놀랐어요. 뭐 말하기 전까지 몰랐지만 이게 또 아는 거랑 모르는 거랑 다르잖아요? 솔직히 제 입장 대보세요. 아들놈 하나 있는 거랑 척지기 싫어서 결혼은 허락한다만 이게 웬 믿지는 장사입니까? 이러려고 뼈 빠지게 아들 키운 것도 아니고.
대놓고 시어머니는 저희 아빠 면전에 대고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딱 잘라 얘기하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본 아빠와 엄마는 얼굴이 굳어지셨지만 최대한 이 자리 좋게 해서 끝내보려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 같았어요. 전 정말 부들부들 화가 났고요. 말씀이 조금 무례하시네요. 그래도 유림이 저희가 사랑과 정성을 다해 키운 아이인데 그렇게 대놓고 마음에 안 드신다니. 당신 그만해요. 네, 사모님 말씀도 일리가 있죠. 하지만 저희 딸 이제는 자기 앞가림 다 하면서 살고 있고, 사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남들이 보기엔 아무도 소아마비를 앓았다고는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합니다. 좋은 대학 나와 좋은 직업에. 사실 저희 딸도 어디 가서 그렇게 꿀리지만은 않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좋은 대학 좋은 직업이면 뭐예요? 몸이 그런데. 애 낳아서 직업만 닮으면 안 그러리란 보장도 없고. 에휴, 근데 뭐 어쩌겠나요? 제 아들이 저렇게 좋다고 펄쩍 뛰는걸. 정말 큰맘 먹고 결혼 허락하는 건 줄로만 알아요. 아셨어요? 엄마, 그만하세요. 죄송합니다, 아버님. 저희 엄마가 너무 무례하게 말씀하실 줄은 몰랐어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네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드려? 참나. 네가 뭐가 모자라서 저 사람한테 머리를 조아리냔 말이야. 그러라고 키운 줄 알아? 그리고 이왕 결혼 허락한 거 저희가 굉장히 믿지는 상사인 거 알죠? 예물 내단 혼수 아파트까지 싹 다 해와야 할 거예요. 엄마, 이렇게 속물적인 사람이었어요? 아버님, 아닙니다. 저희가 작게나마 대출 껴서 아파트까지 해올 수 있어요. 괜찮아요. 남편이 옆에서 아무리 시어머니를 말려도 시어머니는 저희 부모님에게 으름장을 내며 으르렁대었고, 전 얼굴이 화끈거렸죠. 살얼음판을 걷는 것만 같은 상견례 장이더군요. 마음속으로 이 결혼을 없자고 100번 생각했지만 남편의 끈질긴 설득과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적으로 내 편이 되겠다는 믿음, 신뢰 하나로 버텼어요. 그리고 저 하나 때문에 이런 치욕을 당한 부모님께 너무 죄송스러워 고개조차 들지 못하겠더라고요. 하지만 부모님은 오히려 그런 저를 다독여 주셨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기만을 축복해 주셨어요.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장애 후유증으로 고생한 딸이 선택한 이 결혼을 지지해주고 싶은 생각이 가장 컸다고 생각해요. 나 엄마 아빠가 싫다고 하면 이 결혼하지 말까? 엄마 아빠가 어디 가서 이렇게 좋아할 사람들도 아닌데 왜 나 때문에 이런 거 겪어야 해? 결혼 안 하고 말지. 엄마 아빠 속상하게 하면서 결혼하기 싫어. 뭐 내가 내 앞가림 하나 못하겠어? 그래도 네가 처음으로 결혼하고 싶다고 말한 사람인데 어떻게 아빠가 외면할 수가 있어? 우리 딸 얼마나 힘들게 이 자리까지 올라온 거 다 아는데.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재활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런 네가 지금에서야 네 행복을 찾겠다고 하는 건데 아빠는 이런 거 100번 겪어도 괜찮아. 네가 괜찮으면 다 참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 아휴, 엄만 모르겠다. 우리 딸 뭐가 모자라서 저런 집에 시집가야 하는지. 인석이만 보면 당장이라도 결혼 추진이지만 네 시댁 자리 자체가 엄만 너무 별로야.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면전에 대고 이것저것 요구하는 꼬락서니. 에휴. 그만해요. 애 마음 불편하게. 우리 딸이 처음으로 좋다고 하는 남자인데 옆에서 우리가 지지해 줍시다. 묵묵히 말이에요. 아빠의 말에 눈물이 찔끔 나오려고 했지만 저렇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어요. 부족한 딸 하나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늘
걱정만 끼치고 결혼할 때까지도 걱정을 끼치는구나 하며 결혼하고 나서는 꼭 잘 사는 모습 보여줘야지 하는 마음가짐을 먹었답니다. 내가 행복해하면 부모님이 행복하시겠지. 그래 이것만이 전부고 효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모습을 보면 처음에 불편했던 마음들도 풀리실 거라 여기며 버티고 버텼습니다. 시어머니의 폭언에도 버티고 버텼어요. 이런 거 하나 못 버틸 각오로 결혼한 게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시어머니도 내 사람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며 꾸역꾸역 참아내었죠.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시어머니는 도무지 곁을 내주시지 않는 분이었고 힘들게 하더라고요. 너희 부모님도 참 양심 없다. 뭐 이제 병자딸 해치웠다 이거야 뭐야? 결혼 전엔 그렇게 우리 집 가전도 바꿔주고 사돈사돈하면서 잘하더니 결혼하고 나니 입 딱 씻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네가 말해봐, 네 입으로. 저희 부모님이 뭘 잘못하셨겠어요, 어머님. 그냥 제가 잘 살길 바라실 뿐이겠죠. 어머니는 뭐가 그렇게 언짢으신 거예요? 병자딸 우리 집으로 넘겼으면 더 잘해야 할 거 아니야? 딸도 꼴랑 하나밖에 없고 너희 집 얼마나 잘 사냐? 가정만 바꿔줄 게 아니라 요새 내 몸이 좀 안 좋아 이것저것 다 쑤시고 아프고 나이 들어서 멀쩡한 데가 없어. 안마기 좀 사줬으면 싶은데 우리가 너 받아준 것만으로도 그 집에선 아주 감격할 일 아니니? 근데 이 정도는 당연히 해줄 수도 있겠지. 그렇게 부자인데. 병자딸. 저희 부모님이 인석 씨 보고 꼴통대학 나와서 좋겠다 하시면 좋겠어요? 말 좀 제발 가려하세요. 참고 있으니까. 뭐야? 꼴통대학? 너 속으로 우리 아들 무시하고 있었지? 이 병자가 어디서 우리 아들 대학 가지고 따따붙다 말이 많아? 말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자 소리 좀 그만하세요. 제가 이렇게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 말씀이 지나치시잖아요. 병자 보고 병자라고 하지. 그럼 뭐라고 하니? 내 식구가 이런 병자라니 진짜 안 믿겨. 나는 기가 막힌다 이 말이야. 시어머니의 요구가 황당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집은 아빠가 오래전부터 사업을 하셔서 꽤 부유한 편이었고 그런 집의 외동딸로 태어난 저는 뭐 하나 아쉬운 게 없는 삶이었어요. 제가 결혼할 때 부모님은 혹시라도 제가 책이라도 잡힐까 시부모님 때 가정까지 다 바꿔주시고 시어머니가 요구한 대로 저희 신혼집까지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성에 차지 않는지 이번에는 안마기를 좀 사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였어요. 얼토당토 없는 소리에 딱 잘라 거절했지만 참 끈질기게 요구하더라고요. 더 이상 그런 부분을 들어드릴 수 없다고 판단한 저는 딱 잘라 시어머니에게 거절했던 거였고요. 그리고 안마기 나중에 인석 씨랑 상의해서 저희가 사드릴게요, 어머니. 저희 친정 부모님이 왜 그거까지 해드려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리 딸 가진 부모가 죄인이라고 했다지만 요즘 세상에 그런 말도 없고 제가 무슨 이 집에 팔려온 것도 아니고요. 뭐야? 너 정상적인 집에 네가 시집 갈 수나 있었겠어? 너같이 파란 쪽 질질 끄는 애가 어떻게 정상적인 가정에 시집을 오냐고. 소방 맞아도 한참 전에 맞았지. 내가 처음부터 속은 거 생각하면 아주 열불이 터져. 그럼 너네 부모가 더 잘해야 할 거 아니야? 저 발 안 끌고요. 남들한테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미미한 후유증만 남아있는 건데 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머님은 아무렇지 않게 말한 것도 당사자는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건데요. 말 조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마기는 인석 씨랑 상의해서 한번 구매해 보는 걸로 할 테니까 저희 부모님한테 뭘 바라시거나 당당히 요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병자 주제에 날 가르치는 거야? 아주 가지가지한다. 내가 저런 병자한테 이런 소리나 듣고 앉아있고 정말 화가 나. 제가 이렇게 얘기하자 시어머니는 노발대발 난리가 나셨어요. 그리고 안마기 사건이 대두가 되어 절 더 괴롭히려 했고, 신혼집과 시댁이 3분 거리인데 며느리는 시댁에 와서 무조건 아침밥을 차려야 한다며 새벽마다 그렇게 전화하여 오라고 전화를 하셨습니다. 잠도 없으신지 5시부터 일어나서 전화를 하는 통에 정말 돌겠더라고요. 남편도 황당해하면서 말이죠. 처음엔 며느리로서 아침밥 차려드릴 수 있다고 좋은 마음을 먹었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괴롭히려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사실상 좋은 마음이 되기는 힘들었어요. 게다가 아침부터 바쁜 출근 시간에 꼭 오라고 으름장을 놓으며 화를 내었거든요. 또 엄마 전화야? 아, 돌겠네, 진짜. 왜 그러시는 거야? 내가 가서 얘기 좀 할게. 아침마다 출근해야 하는 사람 붙잡고 와서 밥을 하라니. 원래 이러신 분이 아닌데 나도 볼 때마다 엄마가 이런 분이었나 싶으면서 너한테 미안한 마음밖에 없어. 아니야, 집도 가까운데 아침밤 정도야 해드릴 수 있지. 그냥 좋은 마음으로 하려고. 불평불만 가지면 또 나만 화나잖아. 갔다 올게. 힘들면 꼭 말해, 알겠지? 내가 못하게 할게. 너도 참지 말고 나한테 하소연도 하고 힘든 거 있으면 말하란 말이야. 다행히 남편은 전적으로 내 편이었어요. 그런 모습에 오히려 시어머니에게 더 잘해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을 정도니까요. 정 간신히 일어나 어머님 아버님께 밥을 차려드렸으나 막상 차려드리면 드시지도 않고 그저 천으로 덮어 놓으라고 하셨죠. 아버님 또한 거의 어머님 손아귀에서 지락펴락 당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아침에 차리는 걸 보고도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어요. 한 2달을 그렇게 아침밥을 차렸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을 드시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점점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죠. 남편 또한 아침에 바쁜데 출근 준비를 하라고 하면서 시댁에 가는 걸 말렸고요. 다 차렸니? 거기 천으로 덮어놔라. 이따 점심에 먹게. 그리고 좀 똑같은 반찬만 하지 말고 이것저것 바꿔가면서 해라. 내가 입맛이 좀 까다롭니? 먹는 것도 고역이야 아주. 몸 불편한 며느리 받아줬으면 이런 거라도 해야지 네가 며느리 도리를 다 했다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불평불만 가지지 말고 와서 아침마다 밥해. 그리고 출근하고. 옛날엔 다 그러면서 살았으니까. 어머님, 그래도 드시지도 않는데 매번 이렇게 차려만 놓으라고 하면 저 좀 황당하긴 해요. 출근길도 좀 먼 편이라 빨리 준비해도 거의 간당간당한데 이렇게 밥까지 매번 차리고 출근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요. 어차피 안 드실 거면 그냥 저녁을 차려드리면 안 될까요? 저녁은 잘 드시니까요. 아버님도 저녁에 일찍 들어오시고 하니 제가 보기엔 저녁이 날 것 같은데. 뭐야? 왈가왈부하지 마라. 내가 차리라면 넌 차리는 거야. 병자 며느리 봤는데 내가 이 정도도 못 얻어먹어? 양보한 거다. 병자라서 못하겠네요, 어머니. 이렇게 힘든 걸 병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죄송한데 아침은 드시고 싶으시면 직접 차려 드세요. 그놈의 병자. 말끝마다 어머님은 절 병자 취급하며 아무렇지 않게 상처를 주곤 했죠. 다 큰 어른이 그것도 정말 엄마뻘 되는 사람이 저에게 저런 모진말을 하는 것을 보며 눈물을 삼켰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못 살고 뛰쳐나온다면 평생 부모님의 대못을 박는 것 같아 걱정 끼치지 않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텼어요. 그래도 이렇게 효율적이지 못한 아침 밥상을 차리는 것은 아니다 싶어 사실 저 말이 있고 나서부터는
대놓고 안 가기로 마음먹었죠. 안 간 지 딱 3일째가 되자 시어머니는 제가 아침밥상을 차리러 가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자 난리가 나셨고 아침 일찍 저희 집에 찾아와 집을 엎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제 최신형 핸드폰을 박살내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 같은 시부모 아침밥 3번이나 안 차려줬다며 노발대발 난리가 나신 거예요. 원래도 화가 많으셨지만 이 모습을 보니 놀랐어요. 너 시애미 말이 우습냐? 내가 아침마다 우리 집에 와서 밥 차리라고 했지? 그걸 무시하고 네가 오지를 않아? 전화도 안 받고 뭐 하자는 거야? 전화도 안 받는데 휴대폰이 무슨 소용이야? 다 필요 없어. 네가 3번이나 감히 내 말을 어겨? 드시지도 않는 밥 왜 차려야 하냐고요. 아무리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전 그렇게 비효율적인 일 못해요. 분명히 차려드릴 수 있다곤 했어요. 어머님이 밥을 드신다면. 근데 드시지도 않는 걸 제가 뭐하러 가서 아침부터 해야 해요? 억지 좀 그만 쓰세요. 그래서 제가 저녁을 차라리 차려드리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 통해야 말을 하지. 정말 할 말이 없네요. 아, 엄마, 그만해. 아, 왜 그러는 거예요, 진짜? 이러려고 결혼 허락한 거야? 가운데서 아들만 힘들어. 그러니까 제발 그만해요. 엄마가 이럴수록 나도 엄마한테 정 떨어져.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싶기도 하고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하시라고요, 제발. 뭐? 인석이 너 엄마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게 다 저 병자년이 조종해서 이렇게 된 거지? 어디 맛 좀 봐라. 시어머니는 눈이 횟가닥 도셨는지 그 자리에서 순식간에 제 핸드폰을 박살내었어요. 받지도 않는 전화 필요도 없지 아니하면서 말이에요. 순간 부서진 핸드폰을 보며 참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이런 상식적이지 못한 인간과 앞으로 함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과 그렇다면 내가 뭘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교차하면서 정말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아, 엄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엄마답지 못하게 당장 나가요. 가뜩이나 우리 출근해야 하는데 아침부터 진짜 이러실래요? 너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얘가 며느리로서 며느리 도리를 안 하는데 그래서 내가 도리 좀 알려주겠다는데 네가 지금 이러쿵저러쿵 이 고부 사이에 끼어든다는 거냐? 네가 그러면 그럴수록 얘 고단하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어쩜 이리 생각들이 짧아? 어머님, 너무하시네요. 일부러 지금 저 골탕 먹이시려고 아침밥 운운하면서 괴롭히는 거 몇 번이고 참았어요. 그런데 이젠 더 이상 못 참겠네요. 애초에 며느리로 절 왜 들이셔서 이러시는 거예요? 어른이 어른답지 못하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요? 뭐, 어른? 너 지금 나한테 어른답지 못하다고 했어? 다리만 병자인 줄 알았더니 생각하는 것도 이거 완전 병자 아니야? 네 집에서 뭘 배워왔어? 병자 딸년 아주 곱게 오냐오냐 공주님처럼 키웠겠지. 뭘 가르친 거나 있었겠어? 사돈이 와서 빌어야 해. 엄마, 말 조심 줘. 유림아, 미안해. 내가 사과할게. 아, 일단 지금 둘 다 흥분했으니까 흥분 좀 가라앉히고 다시 얘기하자. 시어머니의 또다시 병자라는 소리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그 길로 전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도저히 저런 시어머니와 이제 함께할 수 없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말이죠. 막상 나오니 갈 데가 없더라고요. 핸드폰도 다 부서진 상태라 전화할 곳도 마땅치 않고 남편이 따라 나왔지만 남편에게도 괜히 화를 내며 제 갈 길을 묵묵히 갔어요. 갈 길을 가다 보니 막상 도착한 곳은 저희 친정집이더라고요. 친정집에 도착을 하고
얼마나 하염없이 엄마 아빠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렸는지 그렇게 불효를 저질렀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정말. 아니 그 여자 미친 거 아니니? 됐어. 잘 나왔어. 당장 이혼해. 그런 집에 너 어울리지도 않았어. 뭐 볼 게 있다고 그렇게 너를 구박했다니? 자기네 집이 얼마나 잘났다고? 꼴랑몸 멀쩡한 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애를 괴롭혀? 미안해 엄마 아빠. 인석 씨는 진짜 좋은 사람이야. 나랑 어머니 옆에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 그냥 시어머니는 내가 마음에 안 드시나 봐. 더 이상 인석 씨 힘들게 하고 싶지도 않고 나도 이제 그 옆에서 시어머니 얘기 듣는 것도 지쳤어요. 미안해요.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는 게 최고의 효도라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 결혼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미안해 정말. 제 모습을 보고 강분하는 엄마와는 달리 아빠는 참 침착했고 오히려 제가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무슨 결심을 했는지 골프채 하나만을 들고 시댁으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아빠가 골프채를 들고 나가자 혹시라도 사람을 때리거나 할까봐 걱정이 되셨는지 아빠를 말리러 쫓아나가셨죠. 그리고 아빠가 골프채를 들고 도착한 곳에 다다랐을 때는 시어머니네 집 주차장이었습니다. 제 얘기를 들은 분노한 신정아빠가 시부 최신형 벤츠를 박살내기 시작했습니다. 차량 경보음이 울리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그리고 남편은 헐레벌떡 사색이 돼서는 집에서 나왔죠. 시아버지가 정년퇴직을 했을 때 퇴직금으로 뽑은 최신형 벤츠가 박살나는 순간이었죠. 엄마와 전 말릴 새도 없었고 아빠는 묵묵히 벤츠를 골프채로 치기 시작했어요. 아주 무서운 얼굴을 하면서 말이에요. 늘 온화했던 아빠이기에 지금 이 모습이 얼마나 화가 나면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니 사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얼마짜리 차인 줄이나 아세요? 아니 너 뭐 하는 거야? 너네 장인 말리지 않고? 아버님 고정하세요. 유림아, 아버님 좀 말려봐. 아버님 진정하시고 제발 먼저 저희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제발요. 아니 이게 무슨 무식한 짓이에요? 병자 딸을 두셔서 그런지 생각하는 게 꼭 병자 같네. 예, 경찰 불러라. 어디서 이런 막대 먹은? 이게 얼마짜리 차인 줄 알고 아무리 돈이 차고 넘쳐도 그렇지. 당신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아주 합이고 뭐고 없을 줄 알라고. 시댁은 아빠가 하는 행동에 난리가 났고 곧이어 아빠가 입을 열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입을 다물지 못하셨어요. 저 역시도 놀라긴 마찬가지였어요. 세상에 별의별 일이 다 있다곤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다양한 일이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답니다. 당신들 집배 당장. 계약 끝나가지. 전세금 올릴 거니까 당장 나가 내 집에서. 그리고 당신 정년퇴직하고 내가 갖고 있는 건물 관리인 면접 받더라. 재용한다고 한 거 취소야. 그러니까 어디 한번 손가락 빨고 잘 살아봐. 그리고 너 우리 딸 평생 지켜준다고 했으면서 이렇게 눈물을 빼게 만들어? 너도 너네 부모랑 손절할 거 아니면 당장 이혼해. 난 내 딸 다신 저 집안에 안 보내니까. 아니 무슨 소리예요? 우리 집이 그쪽 집이라니. 분명 젊은 사람이 집주인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내 남편 경비 취직한 곳이 당신 건물이라고? 아니 아무리 부자라지만 집이 몇 채에 건물이 몇 채였단 말이야? 내가 그걸 어떻게 믿으라고? 믿기 싫음 등기부등본 떼보던가. 치졸하게 이렇게 나오고 싶진 않았는데 절대 이대로 못 넘어갈 줄 알아? 내 딸 눈에 눈물 뺀값 혹독히 치르게 해주지. 가뜩이나 없는 살림에서 더 없이 살아봐.
구질구질한 집구석에 그저 딸아이 하나 잘 살길 바랬던 것뿐인데. 사실 시어머니네가 살고 있던 집은 저희 아빠가 소유하고 있던 집이었어요. 제 집을 구해주시면서 마침 매물로 나온 시어머니 댁까지 구매하셨고, 전세로 살고 있던 시어머니는 그걸 까마득히 몰랐던 것이죠. 그리고 정년 퇴직을 한 시아버지는 노후에 쏠쏠하게 용돈벌이라도 할 겸 건물 관리인으로 취직이 되셨는데, 그 건물마저도 저희 아빠 건물이었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아빠 혼자 알고 계셨고, 굳이 저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던 비밀이었어요. 아빠의 말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사색이 되고 말았죠. 당장에 본인들이 쫓겨나게 생겼으니 그럴 만도 했고, 갑자기 표정이 변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당황하는 모습이었어요. 왜? 이 정도일 줄은 몰랐나? 딸 가진 죄인이라고 나름 신경 써서 혼수의 예단에 집에 바리바리 우리 딸 예뻐해 주십사 그렇게 발을 동동 굴렀는데 당신들은 내 딸을 돈 그 이상으로 보지도 않았지. 우리에게 아픔이고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나한텐 그저 감사하기만 한데 맨날 구박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절대 용서 안 해. 그런 줄 알아? 장인어른 고정하세요. 제가 어떻게 유림이랑 헤어지겠어요. 전 유림이랑 결혼 마음먹었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유림이랑 함께 하겠다는 마음으로 결혼까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하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전 유림이 없인 안 돼요. 그럼 자네 부모들이랑 인연을 끝내야지. 난 내 딸이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살길 바라는 것뿐이야. 그게 안 된다면 헤어지고. 남편은 아빠의 말에 부모님과 절연까지 하겠다고 하였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진 남편이 절연하겠다는 소리에 하늘이 무너진 표정을 하며 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곧 빈털털이 거지가 되기 일보 직전에 아들까지 잃었다는 게 아마 최고의 고통이었겠죠. 전 남편이 저를 선택해 준 것에 대해 너무 고맙고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절 사랑해주는 아빠한테 또다시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어 눈물이 뚝뚝 흘렀죠. 시어머니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현실을 부정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거짓말. 내가 왜 저 병자 때문에 내 아들을 잃어야 해? 그리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우릴 이렇게 갑자기 길거리로 나앉게 만드냐고.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우리 아들만 깨어내지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 다 너 때문이라고. 정신 차려요. 당신 욕심으로 이렇게 된 거지. 예초부터 당신은 내 돈 보고 그나마 나랑 인석 씨 결혼 허락한 거 아니었어? 이제 와서 나 때문이라니. 그렇게 사람 무시하고 남의 아픔을 즐기면서 여러 사람 힘들게 한 거 다 벌 받는 줄 알아. 그리고 아버님, 아니 아저씨도 늘 방관만 했죠? 방관자가 원래 더 나쁜 거예요. 당신들한테 받은 상처 언제까지 지속될진 모르겠지만 이제 당신들 다신 안 보는 것만으로도 묵은지증이 풀리는 것 같네요. 인석 씨도 힘든 결정해줘서 너무 고마워. 정말로. 이 말을 마지막으로 저희는 그 자리를 떠났어요. 물론 남편과 함께 말이죠. 시부모님들은 이 일을 믿기 힘들어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빠는 뱉은 말들을 실행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전셋집에서 쫓겨난 시부모님은 아버님의 남은 퇴직금으로 작은 월세방으로 옮겨야 했고 시아버지가 일하려고 했던 곳도 결국엔 못 가게 되었죠. 잔뜩 약이 오른 시부모님은 저희 아빠에게 기물파손죄라는 소송을 걸었지만 다행히도 차량 명의가 저희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서 해당되지 않더라고요. 남편과 이렇게 될 줄 모르고 남편 명의로 차를 뽑으신 거였거든요. 정말 모든 게 저희를 다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 그동안 당한 시어머니에 대한 폭언과 무시에 대한 대가로 정신적 피해 보상이라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소정이지만 위자료를 물어주어야 했어요. 법정까지 가고 나니 이제서야 정신이 차려졌는지 사과를 하더라고요. 미안하다. 다 없던 일로 하면 안 되니? 내가 사람 아픔 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인석이 어떻게 키운지 알잖아. 아니요. 전 당신이랑 다신 엮이고 싶지 않아요. 어차피 병자 며느리 늘 창피해 할 거잖아요. 말끝마다 병자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세요? 꼭 벼랑 끝에 몰려야 정신을 차리는군요. 이제 알아서 살아보세요. 두 분 사지 멀쩡하니 잘 지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저처럼 병자도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뭐라도 하면서 살아야죠. 몸뚱이 멀쩡한 분들이. 인석이랑 연락 좀 하게 해줘라. 아니, 내 전화 받지도 않고 아빠 전화도 안 받아서 그래.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알면 인석이가 가만히 있을 애가 아닌데. 어쩜 이렇게도 모른 척을 하는지. 내가 지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네가 좀 설득해줘. 이제서야 잘못했다고 빌면서 아들과 연락 좀 닿게 해달라는 그 모습을 뿌리치고 전 법정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남편과 함께 알콩달콩 살아가고 있답니다. 이렇게 평범한 삶이 제 행복한 것임을 많이 깨닫고 살고 있고 늘 울타리처럼 저희를 든든히 지지해주는 부모님이 계시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 아들을 끔찍이도 예뻐해주는 부모님을 보고 있으니 너무 행복하고 지금에서야 딸 노릇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정말 기쁜 하루하루입니다. 남편 또한 시어머니에게 제가 늘 모진 소리를 들었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를 생각해 지금 더욱더 잘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곤 하죠. 오히려 가끔은 제가 미안해할 때가 더 많긴 해요. 저 하나 때문에 그래도 핏줄이라는 어마어마한 것을 끊어낸 사람이니까요. 평생 저만 지켜준다는 말, 그리고 나 없인 절대 살 수 없다는 남편이 약속을 지켜주어서 또 고맙기도 하고, 이 글을 쓰니까 더욱더 고마워지는 날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몸이 불편하여 내 스스로 작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지만, 지금은 더한 일을 겪어 굉장히 강해졌답니다. 오히려 이런 일을 겪은 것이 제 멘탈 성장에 큰 동기부여가 된 것 같다는 긍정적인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들도 다들 콤플렉스가 하나쯤은 있으시겠죠? 이걸 이겨냈을 때의 그 쾌감 모두 느껴보시길 바랄게요. 글솜씨는 없지만 길고 긴 글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